안녕하세요. 독서 경영 시간입니다. 이경채 작가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감정 코칭 책으로 감정 코칭 5단계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감정 코칭 1단계 감정을 포착한다. 또 2단계 강한 감정을 표현할수록 좋은 기회다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누겠습니다. 3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입니다.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감정 코칭 3단계는 코칭의 기본 도구인 대화, 소통의 방법론입니다. 그 핵심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잘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단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감정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 행동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코칭의 기본 도구 대화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통은 기본은 대화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대화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대화 유형을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로 나누었습니다. 원수되는 대화는 상대의 말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비웃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대화는 상대가 어떤 말을 꺼냈을 때 그 말과 상관이 없는 다른 말로 화제를 바꾸는 것이고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정 코칭의 기본 도구입니다. 그럼 어른이 먼저 다가가라. 신체적으로 보면 다가가는 대화를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집니다.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 여유 있어집니다.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잘 웃고 편안하고 너그럽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다가가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정의 겹을 벗겨내라. 3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면은 그 안에 섞여 있는 다른 감정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마음속에 저항이 남아있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진행해야지 4단계, 5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4단계로 넘어갈까요? 4단계는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입니다.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달자. 막연하게 느껴지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이런 감정이 억울함이구나, 이런 감정이 서운함이구나 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 명료하게 알게 되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억울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대처 능력이 됩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어휘가 부족하고 감정에 대해 공감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청소년들은 감정의 흑백으로 나뉘어서 짱 좋아, 짜증나 이 2가지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감정을 훨씬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마음이 놓이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감정에 집착하는 대신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이가 명료화된 감정의 이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감정의 이름이 생긴 후에는 그에 대한 논의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운해의 현상을 좌뇌로 사용하는 언어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감정이 이성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성과 만나면 강한 감정이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려면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엉뚱한 감정으로 단정짓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에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감정 코칭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끈다입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라. 아동기에 비해서 청소년기에는 바람직한 행동의 폭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하지만 어른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생활의 경험과 평가와 해석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 그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나 학생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나 교훈을 배우기 어려워서 더 크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나 교사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결과는 무엇이니? 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는 왜 대신 무엇과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는 제안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3단계에서 충분히 공감과 지지를 받고 4단계에서 자신의 감정의 정체를 알고 이름을 알게 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면 지혜롭고 바람직한 답을 스스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의 단계는 유연하게 선택하라입니다. 감정 코칭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 코칭 5단계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1단계는 감정을 포착한다.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읽어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한 감정을 표현할수록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감정을 보일 때 좋은 기회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3단계는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유형을 선택하고 또 어른이 먼저 다가가서 감정의 겹을 벗겨내는 것이죠. 4단계에는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였습니다.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달고 감정의 이름을 붙여서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5단계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주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관계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소통법으로 감정 코칭 5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나 또 대인관계를 할 때 감정 코칭으로 우리가 잘 나누면서 이것을 적용한다면은 감정의 그런 것들이 유연해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독서 경영 시간으로 감정 코칭 5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이경채 작가였습니다.